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9,200달러, 이더리움 1,300달러 마이너스고, 전체 알트코인들 폴리곤 제외하고는 리플, 에다, 도지코인도 마이너스고요. 비트코인 장중에 19,7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10월 20일 3분기 어닝이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 당장에 돌파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테슬라 3분기 어닝에서 비트코인 마지막까지 보유한 1만 개 추가 매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테슬라 비트코인 매도를 하면 코인 투심 악화로 인해서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 하락폭이 클 수가 있고요. 넷플릭스 어닝하고 애플 신제품 발표로 인해서 나스닥하고 미국 주식은 반등이 잘 오는 반면에 우리 코인들은 테슬라 어닝 공포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220달러로 3대1 주가 본환하기 전이면 660달러인데 테슬라가 비트코인 챙길 형편은 안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간당간당하죠. 테슬라 3분기 어닝에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면 2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하는 데는 어닝 비트 실적 잘 나오는 것 플러스에 불안정한 요소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예측만 하는 거고 확실하게 비트코인 매도했을지 여부는 테슬라 어닝이 나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많이 하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최근에 큰 상황에서 테슬라 여전히 비트코인 홀딩하고 있다고 발표가 되면 비트코인 나스닥하고 다시 커플링이 되면서 반등이 클 수가 있고요. 나스닥은 3일 연속 반등이 왔는데 10월 19일 새벽에 넷플릭스 어닝이 있었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넷플릭스 주가 애프터장에서 플러스 13%, 14% 폭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금융주에 이어서 이번 주 첫 번째 판기업인 넷플릭스 어닝이 잘 났기 때문에 나스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좋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10월 20일 새벽 5시 테슬라 3분기 어닝을 확인해야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어떻게 흘러갈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2분기 어닝 전에는 총 41,000개 보유를 했었죠. 하지만 올해 8월 2분기 어닝에서 테슬라 비트코인 31,000개 매도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비트코인 1만 개 테슬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치가 많은 양이다 보긴 어렵지만 비트코인 장기 홀딩하는 개인 투자자들 투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장 막바지에 말아올리기 한 넷플릭스 실적을 먼저 보면 주당 순이익 3.1로 시장 예측시 2.1 크게 상회를 했고 매출 역시 비트를 했습니다. 나스닥만 봤을 때는 투심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 구독자 100만 명 증가 예상했는데 241만 명 증가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올해 2분기 어닝 미스로 주가 폭락하고 최대한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가 구독료 및 중간 광고 삽입 등 자체적으로 보완을 많이 했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 넷플릭스 안에 있는 드라마 영화도 퀄리티 꾸준하기 때문에 구독자 늘고 어닝 실적도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어닝 좀 더 자세히 보면 구독자가 미국에서 73만 명 증가했고 유럽에서는 74만 명,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도 증가율이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은 작년 대비 플러스 6% 상승을 했고요. 넷플릭스 어닝 전에 QQQ 나스닥 추종 ETF를 보면 넷플릭스 실적 발표되기 전에는 애플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 생산 중단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분 다시 되돌리면서 장 초반에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어닝 예상보다 나쁘게 나올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재하락을 시켰고요. QQQ 차트 10월 13일 폭락 이후 계속해서 내렸다가 상승하고 프리장에서 올렸다 본장에서 하락하는 개미 털기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미 털기 움직임은 본격 반등 나오기 전에 메인 패턴으로 최대한 기관들이 루머 퍼뜨려서 개인들 털어내고 저가의 매수해서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플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 추가 생산 안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이폰 14 일반 모델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큰 모델은 판매가 부진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애플 주가 하락은 많이 했지만 애플 다시 아이패드하고 애플 4K TV 신제품 생산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다시 말아 올렸다 볼 수 있고요. 한국 쿠팡에서 아이폰 14 프로 모델 예약 판매 재시작하는데 10월 초 예약 판매처럼 빠르게 마감되는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강달러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요. 애플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이폰 판매량 감소 우려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 3분기까지 어닝 잘 나올 듯한데 내년 1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크게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주식하고 다르게 비트코인은 테슬라 어닝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 메인 하락 추세 라인 뚫고 상승 못하고 오히려 내려왔고요. 미국 기업들 어닝이 좋기 때문에 테슬라만 비트코인 홀딩을 잘 해주면 충분히 돌파 가능한데, 테슬라가 비트코인 1만 개 마지막까지 전량 매도를 했다면 다시 18,200달러 여기 직전 저점 라인 리테스팅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어닝 결과 나와 봐야 되는 거고, 테슬라 어닝 비트하고 비트코인도 홀딩한다면 여기 하락 추세 라인 돌파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채굴자들 추가 매도 없이 비트코인 가격 방어는 해주고 있고요. 테슬라 어닝이 나와야지 확실한 방향성 나올 듯 합니다. 커뮤니티 통해서 테슬라 어닝 나오고 비트코인 매도했는지 홀딩하고 있는지 빠르게 공지를 드리고요. 그러면 테슬라 어닝 어떻게 발표될 것인가? 테슬라이크 테슬라 전문가 분석을 보면 EPS 시장 예측치는 1.03인데 테슬라이크는 1.19, 월간 애널리스트들은 1.09를 보고 있네요. 약간의 차이로 어닝 비트는 할 것이다 하는 거죠. 특히 테슬라 자동차 마진율이 27.9%로 상승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연초부터 차량 가격 30% 인상하고 3분기 판매량이 예상치보다는 작기는 했지만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마진율 좋고 차량 판매량 역시 3분기 어닝에서는 괜찮을 것이다 보고 있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테슬라이크 매출이 21.8빌리언으로 작년 3분기와 올해 1, 2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출은 2분기보다 줄어든 수치로 1빌리언 정도 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어닝비트에 테슬라 창립 이래로 가장 높은 매출하고 괜찮은 마진율이 나온다고 판단은 하는 거죠. 테슬라이크의 분석처럼 이렇게만 나온다면 나스닥 반등에 매우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진율도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도 안 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테슬라 비트코인 전량 매도하는 것보다 일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빅테크 기업들과 코인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테슬라 주가하고 비트코인 가격 동시에 상승한데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대신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한다고 현금이 부족하고 테슬라 주식 추가 매도 가능성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어닝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반등이 괜찮지만 전체적인 코인 시장 보면 알트 코인들 움직임 심상치가 않고요. 폴리메스 마이너스 11%, 메인프레임 마이너스 9%, 비트토렌토 마이너스 8%등 최근에 많이 올랐던 작코인들 하락폭이 크고, 웨이브, 스테픈, 에이다, 리플, 솔라나, 디센트랜드, 샌드박스 등 근본 코인들도 하락폭이 작지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관들이 홀딩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인 투심 악화로 인해서 개인들이 알트코인 팔고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여기 거래량 보면 우리 리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원화 300억 이하의 거래량으로 전반적인 코인 시장 침체가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 침체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완벽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고요. 항상 코인 투자나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투자자가 많고 거래량 많을 때보다는 최근같이 이렇게 거래량 줄어들 때부터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에이다 500원 초반까지 하락을 했는데 6월 저점 깨고 하락이 많이 했고요. 에이다뿐만 아니라 스테픈이나 샌드박스, 디센트랜드도 6월 저점 깨고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지만 메인 알트코인들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완전한 바닥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리플코인 보면 지난주 리플 700원 할 때 50% 매도하셔라 이야기 드렸지만 리플이 여기 작년 8월처럼 한 번 더 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 재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리플 다시 상승한 데는 11월 16일 리플 스웰이 있기 때문에 리플 스웰 통해서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메타, 미국 빅테크와 연관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리플 SEC 소송 종료까지 된다면 리플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고요. 때문에 리플 최근 구간에서 매수하신 것은 리스크가 있고 다시 한번 리플 가격 더 아래로 내려온다면 저점에서 매수해 갈 만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